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이슈와 시청자들께서 꼭 원하시는 정보를 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모아모아톡의 최은숙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봄 없이 여름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이런 따뜻한 날씨일수록 오히려 감기 걱정 더 하셔야 돼요. 길거리에 벌써 반팔에 반바지 입은 분들이 다니고 계시거든요. 이 따뜻한 날을 기다리느라 목매어 계시던 분들이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고나 할까? 그리고 감기 걸리신 분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 이제 또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 있어서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알러지 있으신 분들 특히 바람아 많이 불지 말아라, 비야 많이 와라 하시는데 그래도 봄인데 참 저희처럼 즐기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김수영 씨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봄을 맞아서 집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집을 사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반팔 반바지 했는데 입으셨군요. 네, 반바지는 아니고요. 봄이 오니까 이제 네. 막 갑자기 많이 더워졌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니까 뭐 기다렸다는 듯이 벌써 그 이제 외국 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대나시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감기 참 조심하긴 해야 돼요. 네,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지 마시고. 겨울 내에 묵었던 이제 살들을 감추고 나오셔야 되는데 막 벗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걱정이에요. 그게 가장 걱정이 그건데, 네. 자 그거보다 더한 걱정. 집 보러 다니시는 분들 네, 네.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나요? 벌써? 막바지라고는 아니고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4월달 들어가는 네, 네, 쪽이니까 사실 1월달부터 굉장히 바빴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또 한참 막 굉장히들 바쁘시죠 요새. 이제 막 계약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5월 달에 이사하려면? 옛날에는 뭐 5월달 그 방학할 때 애들 네, 그게 서머 브레이크 시즌이라고, 할 맞아, 때 네. 그때 맞춰서 했었는데 요새 이자도 많이 올라가는 추세고 그러니까 미리부터 보려고 굉장히들 많이들 움직이세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심리적으로 이자도 올라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많이 몰려서 저도 지난주에 한 6번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다는 건 무슨 오퍼를 넣었다가 멀티플 오퍼가 많이 들어와서 어머나. 가장 좋은 그러니까 하이스트 앤 베스트 오퍼를 쓰라고. 어머나. 이제 뭐 리스팅 가격이 25만 불이라면 뭐 26만, 27만 더 불 주고 사야 된다. 더 주고 사거나 이제 셀러 입장에서는 캐시바이어를 제일 선호를 하다 보니까 어머나. 6명 이렇게 붙었을 때 캐시바이어가 있었으면 이제 항복하고 나오는 식으로 제가 손님하고 한 4번, 5번 오퍼를 썼었다가 네. 미끄러지고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도 뭐 가격대 30만 불 중반이었는데도 그때 또 미끄러지고 어머나. 계속 요새 미끄럼틀 타고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야, 네. 그러니까 셀러 마켓이 꽤 길게 가고 있네요. 네, 네. 지금 이제 이런 셀러 마켓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지금 김수영 씨가 여러 차례 나오셔서 투자하는 집을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 하시면서 팁을 많이 알려주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제 이사철이고 하다 보니까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투자하려고 내가 어쨌든 뭐 좋은 학군에 그 적당한 집을 샀는데 이 동네는 세를 못 논다. 뭐 이런 레귤레이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저는 놀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기본적인 건데 제가 네. 최근에 겪은 일인데 그 동네에 그 HOA라고 해서 홈오너 어소시에이션이에요. 네, 홈오너들이 만든 그 어소시에이션에서 그 동네는 렌트를 투자용 집은 15% 정도밖에 허용을 안 한다. 아니면 아예 렌트를 못 논다. 아예? 못 노는 데들도 있어요. 어머. 우리 많이 여러분들이 학군 좋아서 선호하시는 그 골프클럽 단지 내에는 아예 렌트 못 놓게 하는 동네도 있어요. 내 재산인데 내 맘대로 못 하는 그럼요. 거네요. 모든 홈오너 어소시에이션들이 HOA가 모여서 보드 멤버들이 그 의논을 해가지고 보트로 투표를 해서 그 승인된 내용은 그 단지 있는 사람들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파킹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레귤레이션을 따라야 돼요. 근데 그 렌트를 못 놓게 했다라는 거를 모르고 사신 거예요. 이 투자자가. 어머. 그런데 이제 에이전트가 그걸 다 체크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네. 이 이제 미국 분이신데 경험이 없는 분도 아니셨는데 그거를 렌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클로징을 했는데 아, 클로징이 했어요? 예, 이미 클로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제가 그 네. 득템을 한 집이 이제 6번씩 미끄러지면서 간신히 된 집이 사정을 알고 보니까 2월 달에 클로징을 한 집인데 투자용으로 샀는데 네. 렌트를 놓으면 안 되는지 모르고 샀다가 다시 내놓은 집이에요. 어머나.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에이전트가 실수를 해가지고 어머나. 본인이 받았던 커미션을 다시 토해내는 상황까지 그 커미션을 그 에이전트가 줘야 되는 상황까지 됐는데 그게 이제 그 호머너 어소시에이션에다가 집을 이제 계약을 하길 전에 이 집이 렌트를 놔도 되는 집이냐, 이 동네가 렌트를 허용하는 동네냐, 네. 그거를 전화로만 해가지고는 위험해요. 그 리스팅 에이전트한테 우리는 렌트 퍼밋도 있고 이 동네에 호머너 어소시에이션에서 렌트 레귤레이션이 없다. 네. 이런 거가 이제 써 있는 게 커뮤니티 디스클로저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렌트 리스트션이 있다 없다 이거를 다 마크하고 그거를 확인을 하고 서로 사인을 하는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는 분들도 리스팅 에이전트가 렌트 그거 놔도 된다고 그랬다. 그러면서 전화로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리튼으로 받아놓은 게 없기 이야. 때문에 클로징 끝나고 나서 렌트를 못 나는 상황이 돼서 이야. 너무 난처한 상황이 많아요. 근데 이제 손님들이 혹시 우리 이제 모 대학교 게시판에다가 한국 사람, 네네네. 한국 사람만 구해서 같은 김씨, 뭐 최씨, 박씨 이렇게 한국 사람들 많으니까 같은 나스네. 가족인 것처럼 가족으로 머리는 참 해서 좋네요. 예, 그렇게 렌트 놓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든지 그 내가 책 잡힐 짓을 하면 네.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인 분들 중에서도 이제 가족인 것처럼 살고 계시다가 이제 도망가시는 거예요. 렌트비를 안 내고? 안 내고 도망가시면서 너 원래 렌트 놓을 수 없는데 나한테 렌트 놓은 거니까 법적 조치를 못 한다는 걸 알고 약점으로 해서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프로페셔널 테넌트들이 거기에도 숨어 있네요. 이제 또 그렇죠.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미국 분들 같은 경우는 고소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네가 필요할 때는 렌트 퍼밋 없는 거 다 알고 오케이, 하는 거야. 알고 하는 네네. 건데도 나중에 렌트 퍼밋 없이 놨다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제 물에 빠질 때 해줬더니 이게 보따리 나눈다고 네네. 식으로 하면서 그 또 고소 들어가는 미국 어머나.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머나. 이 미국은 뭐든지 원칙주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예외 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나라니까 네. 이게 렌트 퍼밋을 바꿔야 되는 거면 차라리 이 에이전트처럼 알게 됐을 때 다시 되파는 게 낫지 그거를 비밀리에 하려고 비밀리에 하지 뭐냐 말고 이렇게 했다가 오히려 네네. 더 큰 일을 당하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죠. 우리는 대부분 운이 좋은 케이스만 생각을 하잖아요. 안 될 경우를 생각 안 하시죠. 안 될 네. 경우는 그게 나라는 생각을 안 하고 네, 이제 네. 아이 뭐 문제 없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뭐뭐 카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뭐 없대. 근데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로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다 이렇게 네. 계약으로 받아놔야 네. 법적 구속력이 생기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이 근거로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들이 더 안 좋은 마음을 먹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렇죠. 네, 네. 저기 미드타운이나 다운타운 쪽에 이제 콘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네, 하이라이즈 콘도, 네. 뭐 이 방 하나짜리 이렇게 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데 그 콘도는 어소시에이션에서 어떤 퍼센트를 정해놓고 렌트를 그만큼만 줘야 된다 해서 뭐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웨이팅 리스트까지 있다 이래요. 근데 지금 콘도를 새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콘도를 대부분 렌트로 생각해서 사시면 그 퍼센테이지 안에 안 들어가는 못 들어간 집을 사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자기가 이제 들어가 살 집은 아니고 처음부터 투자의 목적이라면 네. 그럴 때 그 이제 모 대학 게시판에 많이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학생들로서는 사실 지역이 너무 좋잖아요. 학교도 가깝고 네. 깨끗하고 그래서 이제 합의하에 김씨끼리 최씨끼리 박씨끼리 뭐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는 얘긴데 네.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너무 운이 좋으면 그나마 그렇게 그 비도덕적인 살 거 살면서 비도덕적인 그런 사람을 안 만나면 다행인데 정말 악질을 만나면 개런티 정말 할 수가 렌트 없는 한번 거죠. 잘못 놨다가 정말
더 늙을 수 있죠. 매번 이제 그 전문가의 손을 통하지 않으면 늙는다는 얘기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전문가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2005년, 6년도에 그때 하이라이즈 콘도들을 많이 지을 때 네네. 그때 막 사람들이 정말 티셔츠 사듯이 막 사셨어요. 그 콘도를.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그런데 렌트 퍼밋이 없는 집들을 파셨던 에이전트 분들은 그때 만나니까 얼굴이 까맣게 이렇게 돼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시달리니까 렌트 퍼밋이 없는 거를 어떻게 팔았냐 이래갖고 그때 이제 그때 부동산 그만두는 분들까지 많았어요. 너무 시달려. 그러니까 그것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세상에. 체크업을 하고 가야 네. 되는 문제고 렌트 퍼밋은 이것도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HOA 그 레귤레이션이 바뀌어가지고 렌트를 현재는 놓지만 그 퍼스트 오너한테는 렌트를 놓지만 오너십이 넘어가면 세컨 오너한테는 렌트 그 오너십이 그러니까 렌트 퍼밋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책임지고 셀러 에이전트한테 렌트 퍼밋을 받아놔라. 클로징 하기 전에 받아 놓으셔야지. 클로징 끝난 다음에는 그 에이전트 I'm sorry 그러면 땡이에요. 이야. 아주 이제 뭐 렌트를 놓을 정도로 집이 몇 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또 작은 집이라도 이제 노후 재산이죠, 대책으로 재산. 네. 그렇게 해서 렌트를 놓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네. 확인하지 않고 또 뭐 그냥 말로 아유 상관없어 뭐 김씨끼리인데 어때 뭐 이렇게 그래서 김씨라 그러면 안 되나 김가라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하면 돼라고 그 옆으로 살짝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혹하시면 안 된다. 편법에 귀를 기울이시다가 네. 보면은 꼭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네. 근데 네. 콘도를 구입하실 때는 사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하우스를 구입하실 때는 이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콘도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경우는 그 테넌트가 말을 안 듣는다거나 테넌트가 렌트를 안 놓는다거나 그러면 랜로드가 HO에다 연락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그래서 이제 만약에 렌트 퍼밋이 없는 집에다가 테넌트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테넌트가 거의 그 모든 퍼실리티를 이용을 못 하게끔 뭐 수영장도 이용 못 하고 엘리베이터도 이용 못 하고 정말 이미디어틀리 이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발각이 되면 정말 뭐 이사를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싸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그 테넌트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되거든요. 하이라이즈 콘도 같은 경우는. 김수영 씨 나오실 때마다 무서운 얘기 가끔 하는데 여러분. 전 남양 특집입니다. 근데 알고 계셔야 되니까 네. 우리가 이 뭐 브라이트 사이드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번 협박 무엇인지 잠시 쉬고 와서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 리얼티의 김수영 씨 모시고 지금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핫한 부동산이 결국은 이제 조금 작은 규모고 또 투자로 살 수 있고 이런 집들이 요즘 뭐 없어서 못 판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HOA에서 또 리스트릭션이 있을 수 있다. 렌트를 못 놓을 수도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집을 다시 되파는 경우까지 봤다 하시면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생긴 게 이미 렌트를 놓은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살려고 하는 집에 갑돌이가 이미 렌트를 해서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제 미리 그 갑돌이가 갑돌이한테, 살고 네. 있으니까 네. 세입자를 다시 안 구해도 되니까 너무 잘 됐다. 바로 클로징 하자마자 돈 들어오겠다. 이제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미리 그 전에 체크업을 하셔야 될 게 현재 오너가 그 갑돌이와 어멘드먼트를 하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몇 월 며칠자로 주인이 바뀌는데 A 먼저 주인이었던 A가 모든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는 새 바이어인 B한테 모든 게 다 넘어가니까 갑돌아 너 이거 알고 있어라. 그리고 그거에 동의해라. 사인을 받아 놓으셔야 돼요. 저절로 승계되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보죠? 그런 걸 받아 놓으셔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법적으로 갑돌이는 새 바이어인 B와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 프로퍼리 자체만 승계를 한 거지 그 사람하고 테넌트하고의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갑을 관계를 서로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걸리는 문제가 그 시큐리티 디파짓하고 그 무브인
무브인 인스펙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큐리티 디파짓을 먼저 A라는 그 그러니까 먼저 전주인이 전주인? 가지고 네. 있었으면 그거를 B한테 넘겨줘야 돼요. 집값에서 빼고 할 수도 있나요? 아니에요. 시큐리티 디파짓은 그거는 갑돌이의 머니기 맞아,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갑돌이의 네, 머니기 네. 때문에 A라는 먼저 주인이 그걸 맘대로 그 집값에서 딜을 네.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돈이 네.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갑돌이한테 그 매달 며칠자로 클로징하면서 오너십이 바뀌는 거지. 기존에 있었던 모든 계약서의 조건과 그 텀들은 다 똑같고 네가 A라는 나와 그 했었던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똑같이 B한테 넘겨주니까 똑같이 행해야 된다. 이거를 서로 명시를 하고 사인을 받아 놓으셔야. 그럼 세큐리티 디파짓은 제가 집을 산다고 치면 전 주인한테 제가 받아서 다시 또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A한테서 시큐리티 디파짓을 B가 받아놔야 네, 돼요. 네. 받아놔서 그거를 에스크로우 어카운트에다가 B가 넣어놓고 네, 네. 갑돌이가 나갈 때 주셔야 되는데 네. 그 이제 move-in inspection이라는 게 또 문제가 왜 되냐면은 A와 갑돌이가 처음에 그 계약을 맺었을 때 집 상태가 완전히 브랜뉴 깨끗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B가 들어오면서 새 오너가 바뀌었으니 이제 왔으니까 갑돌이는 어머 새 집에 이사 들어왔는데 그동안 우리 애가 크레파스 칠해놓고 뭐 카페 망가뜨려놓고 이거 새 주인인 B가 잘 모르고 넘어가겠지. 소견이 바뀌면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A하고 갑돌이하고 맺었던 move-in inspection을 폼을 그대로 B가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갑돌이한테 그 클로징 날짜로 인해서 내가 모든 그 권리와 의무를 다 승계받았기 때문에 A한테서 그대로 그 전 주인인 A의 권리와 의무를 내가 갖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갑돌이한테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의무도 생기는 거예요. 시큐리티 디파짓도 내가 안전하게 받아서 갑돌이가 집 깨끗하게 하고 나갈 때는 그걸 그대로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무브인 인스펙션을 그 폼을 꼭 챙겨 놓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어머 매달 얼마 돈 들어오겠네 세입자가 미리 구해줬네 너무 잘 됐다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챙겨야 될 거는 클로징 전에 다 챙겨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집을 팔려고 하는 셀러의 에이전트 리스팅 에이전트한테 그 갑돌이한테 서로 인정받았다. 내가 B로서 새 주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고 그거를 갑돌이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어멘드먼트를 받아서 나한테 달라고 미리 그 관계를 서류상으로 받아 놓으셔야지 나중에 분쟁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갑돌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 엉망으로 해놓고 나 이사 왔을 때부터 이 상태였다 이러면 그러니 그리고 이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질문이 생긴 게 지금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다른 분이 살고 계셔서 문제가 생겼지만 제가 전 주인한테 이거 다 깨끗이 해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 갑돌이는 살고 있어요. 네. 근데 뭐 만약에 고장난 거를 제가 인스펙션 하면서 발견을 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세입자가 없는 집을 살 때는 대부분은 전 주인한테 이걸 픽스해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펑셔널한 거는 집주인한테 고쳐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네. 세입자한테 인스펙션 언제 가니까 그때 네. 조금 협조를 해달라. 네. 그러면서 이제 세입자가 내가 quiet enjoyment이라고 해서 내가 피스풀하게 이 스페이스를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당신이 집을 사고 파는 것 때문에 내가 참 바더가 된다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진짜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리스 계약서에 그런 게 항상 있어요. for sale이나 for lease를 위해서 미리 테넌트한테 30일 전에는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리스 조항이 사실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사람이 사는 문제니까 세입자가 나 그날은 애가 아파. 나 그날은 집 안 보여줄 거야.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렌트비를 조금 뭐 깎아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모셔널리 좀 풀어줘서 그렇구나. 협조를 하게끔 해서 집을 더 이제 인스펙션 마무리 잘하고 또 고쳐줘야 되는 문제가 오면은 네. 고쳐주는 것까지 이제 그거는 사실 네고셔블이에요. 새 오너인 B하고 먼저 오너 A하고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까 그냥 뭐 요새 같은 상황에서는 에지즈로 살려면 사고 저희는 이번에 딜할 때도 입도 뻥끗 못하는 15,000불을 더 올려주고 에지즈로 샀어요.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먼저 주인이 네. 3개월 전에 집을 샀었다가 3개월 만에 파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인스펙션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인스펙션을 할 필요도 네. 없고 그래서 에지주를 사는 거지만 어찌되었던 그런 모든 게 클로징 전에 포인트는 오늘의 말씀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리싱 에이전트가 렌트 리스트릭션도 없고 여태까지 렌트 잘 놓고 살았다, 노 프라블럼 말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네. 클로징 전에 모든 걸 다 챙겨 놓으셔야 돼요. 에이전트든 아니면 바이어든. 그러니까 우리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똑똑해져야 되겠어요. 이제 완전히 프로페셔널한 거야 당연히 해주시지만 중간중간에 못 챙겨주는 에이전트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집을 사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이거는 뭐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건 우리가 챙겼나요? 라고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 말로 하는 거. 내가 이 사람이 해준다고 그랬어. 그게 이제 미국에서 어떤 그 법적 구속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 나라예요, 미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게 문서화해야 되는 거를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네. 그게 너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문서라는 게 무섭거든요. 일단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게 되는 것도 있고 또 너무 정없어 보이는 게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그거 그럼 사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그 사인까지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따지는 사람 같고 정없는 사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을 네.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그거는 사실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사람이 극박한 상황이 되면 그렇게 거짓말들을 하시기도 하고 사기를 치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서화를 해놓으면 법적 구속력이 생기니까 네. 자발적으로 말을 듣는 건 아니래도 좀 더 규제를 하게 되고 덜 사기를 치게 되고 그러니까 정없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프로텍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최소한의 프로텍션이에요. 정이 없고 쟤는 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이 뭘 그런 걸 따지고 그래.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물론이고 지금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 팔려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사실 프로텍트 하기 위해서 꼭 문서화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근데 실제로 필드에서 일하시면서 이렇게 잘못된 케이스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를 않아요. 옛날에 제가 KTM 방송할 때 2004년도 그때 했을 때 그때도 네, 항상 똑같은 말씀드렸어요. 예, 얘기를. 말로 하는 건 소용이 없고 다 쓰셔야 됩니다. 리튼으로 다 쓰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사실 변화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을 그냥 이런 하얀 종이에다가 한국말로 쓰고 사인 받는 게 그게 가능할까요? 공증을 받으시면은 그것도 그래요? 가능하겠죠. 지금 그렇지만 이제 그게 정없는 게 아닌데 그거를 그래서 이거 사인하는 거 두려워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그 변호사분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한국말로 쓴 것도 네, 그게 네. 밸리드 한 건지. 네. 아니 워낙 네. 이제 그 영어로 된 문서에 사인하는 것들을 이제 껄끄러워 하시니까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문서화해라, 사인해라, 들여다봐라, 요구해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집을 우리가 뭐 평생에 두 채, 세 채 그 정도 사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믿고 에이전트가 하시는 말씀이 다 이게 맞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맞는 거구나 뿐이 아니라 문서로 보여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실 때마다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그냥 뭐 제가 농담으로 겁나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네. 그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수영 씨도 사실 이게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다 무서워하실 것 같아요. 남녀 이게 우리가 뭐 꼭 문서화 시키시고 꼭 받아놓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사실 하기 쉬운 얘기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실제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권유하고
조언을 드리는 이유가 그동안 잘못된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이 깊어가는 봄을 즐기시면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그 꿈에 부풀어 계신 분들 희망과 꿈을 위해서 문서화하세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김성 씨 오늘도 너무 중요한 얘기 또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재미있게 풀어주시느라고 무섭게 푸느라고 애썼습니다. 네. 노력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번에도 또 우리가 들어서 꼭 지켜야 할 얘기를 준비해 오시고 남양 특집이라도 괜찮으니까. 제가 필드에서 뛰면서 느끼는 네. 거를 항상 같이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